PSG가 르아브르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바로 이 경기에서 승리할 시 홈팬들 앞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지도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경기를 앞두고 공식 경기 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르아브르를 상대로 어떻게 임할지 이야기하며 기자회견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공간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홈팬들 앞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무한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랜달 콜로 무한이는 최고의 선수로 행운과 자신감이 부족한 시기를 겪고 있는 좋은 사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포터즈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그들이 우리 선수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랜달의 통계는 좋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가 자신감을 되찾았을 때 그가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무한이 선수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무한이 선수는 1,000억 원 가까이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기대감이 높은 공격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무스 선수도 마찬가지이나 무한이 선수도 독일에서의 퍼포먼스나 파괴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이나 전문가들의 비판이 심한데 이에 대해 방어를 해주며 선수들을 감싸 안아주는 엔리케 감독입니다. 이어 최근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덴벨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와 답변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는 경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골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슈팅을 때릴 때 얼마나 침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 행복하다며 덴벨레의 맹활약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다소 비판을 받고 있는 베랄도와 마율로의 계약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루카스 베랄도는 아주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불어도 못하는 그런 젊은 선수가 브라질에서 왔기에 특별한 적응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세니 마율로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세니 마율로는 이번 시즌의 놀라움 중 하나입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에 딱 맞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발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적이고 골을 넣을 수 있고 윙어로 뛸 수도 있고 중간에 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구단의 미래의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17세의 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잘 키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시즌 막바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즌을 끝내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프레스넬 킴펜베와 세르히오 리코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가능한 매우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구단도 야망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며 마무리를 잘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르아브르전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구공미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누누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발을 예측하며 PSG의 3대1 승리를 점쳤습니다. 오히려 5월 2일 독일에서의 챔스 4강 1차전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전급에게 휴식을 주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이강인의 도르트문트전 선발을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르트문트전의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수비수로 시간을 가질 것이고 중원은 이강인이 완성할 것이다. 또 공격진에는 음바페, 덴벨레, 골살로 하무스로 도르트문트를 괴롭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르파리지앵도 도르트문트전 베스트 11을 전망했는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가 전망한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수비 아치라프 하키미,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누노 멘데스, 중원은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공격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킬리안 음바페로 구성됐습니다. 아마도 주전급 선수들이나 이강인 선수나 짧은 시간이라도 르아브르전에서 경기 감각을 위해 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챔스 1차전인 5월 2일 도르트문트전입니다. 르아브르전에서 나선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 도르트문트전에서 1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기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기레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기레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